어느 날 회사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밝고 에너지 넘치던 이 과장이 갑자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웃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우울증이냐고 다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나약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많이 배려한 사람에게 조용히 스며드는 병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속도 괜찮은 게 아닌 거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에는 공통된 성격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패턴이 우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특징들과 놀랍도록 겹친다는 점이죠. 성실하고 착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바로 그런 성격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우울증은 그런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조용히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된 성격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알고 나면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사실은 주변에서 가장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 과연 그게 왜 그런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특징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혼자 견디려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속상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때요 하고 물으면 괜찮아요. 저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요 하며 웃어 넘깁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조용히 쌓여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지. 다른 사람도 다들 힘든데 내가 뭐라고 힘들다고 말해.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은 거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따뜻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생각이 마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크고 작은 감정들이 그 컵 안으로 쏟아집니다. 기쁨도 들어오고 슬픔도 들어오고 억울함도 들어오고 불안도 들어오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컵이 조금씩 비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다 담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컵은 넘칩니다. 그리고 한번 넘친 컵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넘쳐버린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 침전물처럼 쌓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이 흐르는 거죠. 스스로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감정의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워낙 오래 참아온 탓에 힘든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힘든 게 당연한 줄 알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느끼는 줄 압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로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한계를 훨씬 넘어서 버텨왔다는 것을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진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몸이 오랫동안 혹사당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병에 걸리는 것처럼 마음도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사람은 원래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털어놓고 함께 짐을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함이라고, 민폐라고,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유독 나는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지금 당장 단 한 명에게라도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것,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용감한 일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사교적이고 배려심이 넘칩니다. 모임에서도 분위기를 잘 맞추고 누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알아채고 챙겨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렸던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짧게 대답한 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실 하나를 잡아당기면 스웨터 전체가 풀려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생각을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이상했을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을 거야.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가장 혹독하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혼자 서 있는데 검사도 나고 판사도 나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변호사는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나를 가장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나를 가장 엄하게 판결합니다. 이게 바로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매일 혼자 치르는 재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봅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혹시 실수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잠깐 표정을 찌푸렸던 순간, 대답이 조금 짧았던 순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에 자신에게 불리한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죠. 결국 그날 저녁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점점 자신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기분을 느끼기 싫으니까 아예 말을 줄이고 행동을 줄이고 표현을 줄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마음이 우울증의 씨앗이 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것을 과도한 자기 감시라고 부릅니다. 마치 머릿속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검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닌 거죠. 몸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습관이 오래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자동으로 복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었나? 상대가 불편하지는 않았나? 나는 충분했나? 결국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언제나 충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세 번째 패턴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바로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꼼꼼하고 성실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완벽주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장의 도구였던 것이 어느 순간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버리거든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조금만 더 잘하면 됐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잘했는데도 자신의 눈에는 늘 부족한 점만 보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그냥 해준 말일 거야. 진짜 잘한 건 아니야. 이렇게 칭찬마저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95점을 보지 않습니다. 틀린 5문제만 봅니다. 왜 이걸 틀렸지? 조금만 더 꼼꼼했으면 됐는데 그 5문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누웠을 때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5문제가 떠오릅니다. 95점이라는 성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 5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도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잠깐 안도하다가 곧바로 다음 걱정으로 넘어갑니다. 잘 됐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아쉬운 부분이 생기면 그게 며칠씩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취감이 없는 삶, 그게 바로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결과입니다. 또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오래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시작도 못하고 미루는 자신을 또 자책합니다. 이렇게 완벽주의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주의는 자신을 향한 폭력과 같다고요. 남이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매일 자신을 조금씩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아주 집요하게요. 그러니 마음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더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한 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완벽주의를 만드는 거죠. 결국 완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오래되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네 번째 특징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뜻 들으면 앞에서 말한 혼자 견디는 사람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혼자 견디는 사람은 말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오래전부터 차단해 온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울면 안 돼. 남자가 왜 그래?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말들을 오래 들으면서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으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마음에 자동 잠금 장치가 달리는 거죠. 오래된 집에 창문이 있는데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완전히 굳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열기 불편한 정도였는데 세월이 지나면 아예 열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감정을 오랫동안 닫아두면 나중에는 열고 싶어도 어떻게 여는지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감정 기복이 없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쿨하다, 스트레스를 안 받나 보다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것 자체를 꺼버린 상태인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 그 공허함이 점점 커집니다. 우울증을 슬픔이 넘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텅 빈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이걸 감정마비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없어서 편한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오늘 할 일을 하고 내일 할 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진짜 웃은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북적이는 식당에 있어도 어딘가 혼자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립감이 쌓이면 우울증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게 언제였는지요? 그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 닫혀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낄 겁니다. 바로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울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착하다, 배려심이 깊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착함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싫어도 들어줍니다. 하기 싫어도 맞춰줍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엔 안 된다고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상대 앞에 서면 입에서는 네, 알겠습니다가 나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할 때마다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배려해 주거나 내가 쉬거나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다시 채워집니다. 균형이 맞아야 통장이 유지되죠.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계속 꺼내 쓰기만 하고 채우는 걸 잊어버립니다. 결국 통장 잔액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남을 위해 움직이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라고 물으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배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구를 너무 오래 억눌러 온 결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괜히 이기적인 것 같고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이유 모를 짜증이 밀려옵니다. 오늘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 짜증과 공허함의 정체는 오랫동안 쌓인 억눌린 감정들입니다. 말하지 못한 싫다는 말, 하지 못한 거절, 참아온 불만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착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너무 많이 배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배려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필요, 자신의 한계, 이것들을 오랫동안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양보하고 맞춰주게 만드는 거죠. 결국 착함의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면 일단 자신부터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생각합니다. 팀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리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고 자책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며 마음을 졸입니다. 심지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죄책감은 원래 실제로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을 고치도록 돕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 그 감정은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쌓이기만 합니다. 쓸모없는 무게를 매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흠뻑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분명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면 됩니다. 그게 건강한 반응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우산을 안 챙겼을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것도 못 챙기다니.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비에 젖은 것보다 그 생각이 더 오래, 더 깊이 사람을 적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미 넘어간 일을 혼자서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다들 잊어버린 작은 실수를 몇 주씩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실수가 아닌 일에도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자책합니다. 그 자책이 깊어지면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을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끊임없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매일 지지 않아도 될 죄를 짓고 받지 않아도 될 판결을 스스로 내리는 거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 습관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일에만 죄책감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작은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맛있는 걸 먹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하루는 온통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행복을 느낄 틈이 없어지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잘못하지 않은 일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쉬어도 즐거워해도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혼자 견디려는 사람.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속상해도 티를 내지 않으며 마음의 컵을 혼자 채우다 결국 넘쳐버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 머릿속 감시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 95점을 받고도 틀린 5문제만 보면서 성취는 지우고 부족함만 남기는 사람입니다. 넷째,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 감정의 창문이 너무 오래 닫혀 있어서 열고 싶어도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섯째, 너무 착한 사람. 마음의 통장에서 계속 꺼내 쓰기만 하다가 잔액이 바닥난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모든 책임을 떠안으며 매일 스스로를 옥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6가지 특징, 전부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마음이 자신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딱 한 번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땠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 요즘 좀 힘들어.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컵을 비워주는 시작이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우울증은 약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많이 배려해온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요즘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